성남 FC 건 얘기하시죠. 그러면 네, 성남 FC 건은 지금 네. 이제 성남 FC 건은 지금 이 성남 FC 건 설명할 때 한동훈 장관은 후불죄 뇌물 형식 뭐 이런 또 얘기를 그건 뭐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소리예요. 아니, 무슨 후불제 뇌물이야? 무슨 뭐 뇌물 약속죄를 후불제 뇌물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성남 FC 사건은 그 이제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제 그래 거기서 제3자 뇌물. 경제적 공동체로 경제 제3자 공동체. 뇌물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이거는 좀 사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 최순실이가 그 재단에 대해서 미르. 임명권도 미르나 K스포츠 K스포츠에 대해서 미르재단에 네. 임명권을 저 미용실 저 사장을 시키는 등 네네. 자기가 이걸 관리하는 게 태도가 명백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 FC 구단하고 뭘 그런 걸 했거나 무슨 돈을 챙기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둘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기 박근혜하고 저 최순실 미르재단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장하 사건에서도 이제 성공미술관에 후원을 했잖아요. 기업체들한테 예전에 그 후원하게 신정아 사건. 신정하 옛날에 신정하 사건에서도 네. 거기서도 신정하고 그 변양균 그 전 정책실장. 정책실장하고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없다 그래갖고 결국 그 무죄 뇌물죄를 무죄로 판결했죠. 네. 취지는 비슷해요. 여기서도 지금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3자 뇌물죄 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한동훈 장관 얘기하고 있는 그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사실상 뭐 네이버가 됐든 차병원이 됐든 그 다음에 두산건설이 됐든 그 당시에 그 네, 그거 약간 저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다 뭐 많이 저 수사를 해도 역시 모래성 위에서 싼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판례 중에 하나를 보면 네. 그 소개 추천하는 경우에 과연 재산의 뇌물죄가 되느냐 이런 판례였어요. 판례인데 방금? 소개 추천해서 이 사람이 소개 소개 추천. 네. 추천해서 이제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걔한테 이익을 준 것이 재산적 뇌물죄가 되냐 이거에 이런 판례에서 그 용역이 실제로 제공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소개시켜줬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광고 계획이 실제로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고 실제 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실제 계약이 있으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배 뇌물죄가 실제 계약이 있었으면 있었으면 여기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이익을 기대한 바가 있느냐 공무원이 소개시켜 줄 때 네. 여기 지금 이익을 기대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드러난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 과연 이익을 기대하고 소개시켜 성남 FC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그런 게 있었냐? 여기서 이익은 개인적 이익입니다. 경제적 이익이죠. 경제적 개인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죄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직무를 그 후에 소개 추천해서 돈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과연 직무에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느냐? 그런 게 없으면 또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판례에 의하면은 지금 이 성남 FC 사건도 죄가 되기가 힘들어요. 예. 이거는 물론 이제 앞에 세 개의 경우처럼 아주 터무니없는 소설은 아니지만 좀 죄가 되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구속영장 173페이지 중에 상당 부분 저도 쭉 봤는데 의외로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성남 FC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또 성남 FC 사건 중에서도 각 기업 케이스 그러니까 네이버, 차병원 그리고 두산건설 관련된 그 케이스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그 영장에 써 있더라고.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대장동과 유례 사업 관련된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네네. 훨씬 더 성남 FC 사건이 그러니까 그 영장 내용만 보면 제가 봤을 때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성남지청 검사들이 뭐 따지고 보면 일은 더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예, 예. 물론 아까 이제 그것이 판례 내지는 법리적으로 과연 이게 유무죄 판단에 제대로 된 어떤 근거가 제시되느냐 여부는 좀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성남 FC 사건의 그 제3자 뇌물죄 이 부분도 앞선 이런 판례에 비춰 봤을 때 네네. 죄가 되기 힘들다. 힘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사했을 이유는 때도. 뭐냐면은 네. 그 이제 두산건설 관련된 사건에서는 네.
그 관련 이게 지금 성남FC 사건이 다시 수면에 드러난 게 네. 기존 진술에 번복이 있었다. 그래 경찰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기존 네. 진술에 번복이 유의미한 번복이 있었다. 그렇죠. 그거 저건데 지금 그게 그 유죄를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는 걸 약속해 갖고 진술을 받아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공범자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너 기소 안 해줄게, 기소하지 않을게. 그리고 기소 안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공범자는 그거 자백 받아낸 거죠.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짓거리도 한 거지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한 그 케이스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할 때는 그런 그 뇌물의 공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뇌물 공여 예, 예. 그 사람들도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예, 예. 그럼- 누가 그런 게 처벌 안 했잖아요. 기소 안 했는데 두 사람만 기소했는데 대표하고 저 그 팀장. 대표 팀장. 예, 예.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의 워딩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뇌물 공여죄에 해당되는 그런 법을 그 쉽게 말하면 그 범죄를 자신이 뭐 감수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근데 기소 안 했잖아요. 너 기소 그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봐야죠. 그럼.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배임죄가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세 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까 독일, 배임죄. 일본, 우리나라 셋인데 네. 독일은 지금 2011년에 아락 판결에 의해서 거의 사문화됐어요. 이제 아랍 판결이요? 예, 판결이 아락 판결이라고 있는데 음. 그 판결에서 이제 그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네. 그 거의 이제 이게 그 독일 내에서는 예, 독일에서는 이제 사문화됐고 사실상 배임죄가 사문화됐고 일본은 지금 업무상 배임죄를 폐지해 버렸어요. 업무상 배임죄 폐지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배임죄만 남아 있다. 우리 이 업무상 배임죄 우리처럼 기소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위헌 심판 제청을 하던 아니면 민주당에서 배임죄를 아예 그 철폐하는 거죠. 이제 이거 가지고 검사들이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네. 배임죄로 다 자꾸 엮어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자꾸 이런 아까 같은 소설을 써갖고 네. 뭐 6천 몇백억에 무슨 뭐에 소옥조 손해 개념에 뭐에다가 이렇게 하고 소설을 쓰는 그런 빌미를 주니 이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 버리자 이렇게 입법안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여기서 말하니까 일반 배임죄가 있고 네네. 또 업무상 배임죄가 이건 업무상 있죠. 배임죄. 이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만 그냥 다 배임죄 폐지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일상적으로 그 기업 수사나 그리고 이런 범죄 부분 어제도 한동훈 장관이 그 유력 정치인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뭐 재벌 총수나 그런 유력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처벌 나와서 처벌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네. 과거에 그런 재벌 총수들 항상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할 때 횡령과 배임을 같이 묶어서 했잖아요. 횡령만 횡령은-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횡령은 배임을 이미- 처벌할 이유가 그렇죠. 없어요. 횡령은 딱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예. 돈을 회사 돈을 예, 예. 썼다는 그 횡령이 딱 떨어지는데 그 횡령 그 돈을 횡령했고 그거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임무에 반하는 예, 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또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현주 그때 KBS 사장 사건도 그렇고 억지로 뭐 엮으니까 어. 뇌물 돈 받은 거 탈탈 털어갖고 안 나오니까 배임죄로 엮어갖고 그렇죠.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다 1, 2, 3심 무죄가 무죄가 났단 나- 말이에요. 근데 검사가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정적을 죽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여지니까 아예 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맞다. 아예 이번 기회에 이번 그 기회에 배임죄에 예, 대해서는 어떤 논의를 해서 음. 아예 폐지를 해버리자. 예,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그 무리하게 그 면소 판결을 받죠. 이재명 대표는 그 기소해봤자 나중에 위원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판단 나오면 위원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법을 없애버리면 면소 판결이니까 네네. 법이 없어지면 행시법이 개폐가 되면 폐지가 되면 면소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또 아니 가서 헌법재판소가 안 아니고 가요? 그건 법안을 폐기함 아예 배임죄를 그냥 폐지하는 법안을 내서 통과가 되면 아예요. 예, 예, 국회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 예. 그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군요. 이걸 가지고 논의하면 되지. 이렇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네. 폐지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독자 여러분들 되게 많은 글을 또 올려주시고 예, 예, 예. 저기 미츠코 카메룬인가요? 그분께서는 또 저희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이 막 그랬습니다. 막 그 변호사님 말씀을 그 듣고 전 변호사님이 이재명 대표를 막 도와주세요. 막 그런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예,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예.
탄핵을 해야 된다. 검사들 이번에 했던 사람들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탄핵해야 된다는 것도 네. 제가 썼죠. 네, 이제 예, 지금 제가 이런 페이북에는 댓글을 썼어요. 예, 예. 댓글을 좀 올려주시는데 그 네, 말씀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아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청구를 했잖아요. 이게 무고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고, 검사들이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네, 탄핵을 할 수 있어요.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탄핵을 이유로 결의가 되면 과반수니까 지금 될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하면 검사들이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돼요. 네, 그럼 그쪽 라인에 지금 강백신 누구였죠? 아 그 지금 현재 수사팀, 그 수사팀들을 다 탄핵시켜서 직무 정지시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검찰 수사팀의 영장 청구 자체가 허위 사실에 의한 그렇죠. 예. 범죄. 법 판례 근거하지 않은 판례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에 의한 소설에 의한 허위 사실에 의한 영장 청구라는 거죠. 그 자체가 범죄다. 그 자체가 범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예.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정현주 사건 거기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열려갖고 네, 정현주 KBS 사장 사건은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조사했을 때 그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 아 그때 이렇게 검찰 판정을 했어요. 과거사위 조사의 과정에서 예, 그 조사 과정 사건의 결론에서, 예, 예. 결론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 그거보다 더 그 인식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아 그럼 이번에 이 내용은 나중에 진짜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이제 뭐 흘러서 정말 또 하나의 또 그런 검찰 과거사위 어떤 그런 그럴 수 있죠. 그런 어떤 그 뭐 제도 내지는 그게 또 만들어져서 네네. 다시 이 케이스를 가져왔을 때 방금 네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 수사팀의 검사들이 그런 법리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법리의 그 법리와 그리고 어떤 판례에 전혀 맞지 않는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네네.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갖다가 꽤 맞춰가지고 허구 사실을 갖다가 만들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자체가 사실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그 네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근데 그것을 입증하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금 강하게 이 사건 물론 변호사님처럼 30년 넘게 지금 법조계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어떤 뭐 판례 그리고 뭐 변호사 검사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재판 과정에서 만났었을 텐데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항변하라고 뭐 어떤 근거로 한 거냐? 내가 볼 때 이러이러한 근거로 판례에 맞지도 않고 전 소설인데 너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 영장 만든 거냐? 물어봐야죠. 그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이 지금 현재 수사팀은 아주 마치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어떤 그 쉽게 방금 그 어제 한동훈 장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범죄 혐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 사실을 끄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수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1, 2, 3번 다 말도 안 되는 김태원 팀에서는 다 죄가 안 된다고 그랬던 걸 갖다가 다 만들어내 갖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노린 거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일부 그 시민단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이 얘기한 이번 검사와 이번 그 영장 관련해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그 제가 내용 봤는데요. 좀 제가 그 말한 부분은? 대로 좀 근거가 약간 조금 약간 좀 정치적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그 시민단체가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긴 하긴 했습니다만 했어요. 예, 근데 저 좀 한동훈 검사자부터 다 했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다 직권남용죄로 했는데 네. 조금 그거하고 공수처가 하겠는 게 이건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좀 더 자세하게 이거를 제 주장하는 거랑 이렇게 듣고 저걸 해서 네. 민주당에서 고발해야지 개인 그 한 명이 하는 그 시민단체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렇군요. 예.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그 법무팀이나 그 법조 그쪽이 그 팀이 많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예, 예. 네. 이번에
그 검찰의 뭐 그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어떤 그런 허위사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판단해서 네네. 당 차원에서 그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어, 지금 왜 그런데 그럼 검사들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그 수사 과정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그 차장 검사 포함해가지고 그 앞선 그 검사팀에서도 다 이 내용들을 다 판단하고 나름대로 결론 내렸던 부분들을 지금 다 뒤집어가지고 다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그 부패 방지법과 이해 충돌 방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썼다는 건데 좁바가죠. 좋아 빠르게 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길래 조합 빠르게 가 예, 족바가 예. 검토할 필요 없어. 제대로 검토하지 말고 대강 있으면 그냥 가 이런 거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죠. 모르겠어요 누군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네. 법률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 그 예, 미필적 고의가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닐 수도 말씀하시군요. 있지만 그래도 가자 이렇게 하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족바가 네, 이것이 결국은 미필적 미필적 예, 고의한 고의고 직권남용죄 또 직권남용. 의미 없는 일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다. 어차피 뭐 공판 검사나 나중에 그 재판 넘어서 공판 검사 따로 있고 그다음 물론 뭐 수사 검사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무죄 여부는 그렇게 그 시간이 또 한참 지난 후에 나온 내용이기 저는 때문에 무죄를 떠나서 이런 형편없는 그 영장 청구를 해갖고 이게 집권당이라는데 있는 검사들이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음. 창피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조인으로서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군요. 참 이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그 법원 그 재판 과정에서 일부 검사가 그 김건희 씨의 든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정황 내지는 그 내용들을 재판 과정에서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또 근데 그 검사들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 또 인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인사가 나서 또 빠졌죠. 예. 물론 뭐 법무부 쪽에서는 인사가 났지만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 별로 없다는 게 또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고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 외에 지금 또 준비하고 또 다른 검찰 쪽에서 좀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백현동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쌍방울 그룹 사건 뭐 대북 송금 사건 뭐 이런 의혹 이런 것도 있고 추후에 또 계속 영장을 뭐 칠 것이다나 또 그런 얘기들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딱 떨어지는 게 처음에 일감 죄가 되지 않는 거를 마구 뒤져갖고 만든다고 또 죄가 되나요? 또 무리하게 아까 저 부패방지법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하겠죠. 우리 변호사님이 역할 더 많아지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역할은 이런 거죠. 뭐 예. 네, 글 쓰고 얘기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또 더 해주실 말씀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이번에 그 됐습니다.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 검찰 이 내용들 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격 좀 검찰 독재에 분연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검찰 독재 예, 뭐 분연히 맞서겠다 말만 하지 말고 예, 배임죄 같은 거 뭐 무효 저 폐지 법안을 내든 그다음에 검찰들 탄핵을 하던 뭐 그다음에 고소를 하던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하던 이런 것들을 좀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역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요? 글쎄 그러니까 역국을 들여서 그러지 말고 뭐 해야죠. 예.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예. 그 말- 와중에 이제 공론화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런 게 공론화 될 거고